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칼퇴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부동산 현실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경매 투자에서 명도라는 단어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경매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남의 집에 가서 나가달라고 해야 한다고? 싸움 나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자연스럽게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명도는 절대 싸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대화, 협상, 그리고 절차의 문제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명도는 어쩌면 설득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명도를 싸움이 아니라 설득이라고 하는지, 초보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저의 솔직한 경험담과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3분 정도만 집중해 주세요. 경매 낙찰 후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걸 명도라고 하죠. 뭔가 강제로 쫓아내는 느낌이라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게 사실이에요. 저도 천명도 때는 초인종 누르기 직전까지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그런데 막상 대화해 보면요, 대부분의 점유자분들은 이미 경매에 대해 많이 알아본 상태이더라고요. 무작정 버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점유자분들도 아세요. 원만하게 대화하고 협의하는 게 서로에게 더 낫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명도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찾아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혹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권리와 내가 해야 하는 의무만 알아도 명도는 훨씬 수월해져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 설득 전략 3단계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점유자에 대한 사전 정보 확인입니다. 점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파악해야 해요. 채무자 집주인인지 아니면 임차인 세입자인지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 기록, 등기부등본, 주민센터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해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검색을 통해 최대한 많이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정보들로 내 나름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세요. 이러한 습관을 가지다 보면 나중에는 몇 가지 정보만 봐도 점유자의 상황을 대충은 짐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첫 방문에서 신뢰 쌓기입니다. 점유자분을 처음 만날 때는 절대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나가주세요라고 다짜고짜 말하면 안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낙찰받은 사람인데요. 지금 당장 뭘 어쩌자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어떠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여쭤보려고 잠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부드럽게 접근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세 번째, 조건 제한과 협의입니다. 충분히 대화가 되었다면 이제 서로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 나가는데 드는 비용 일부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대신 이사 날짜는 꼭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거죠. 윈윈이라고 해서 점유자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경매는 결국 낙찰자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합의점을 리드하면서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합의한 내용을 합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해 두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제집행 같은 법적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부드럽게 고지해두면 좋아요. 물론 제 방식이 100% 통한다는 건 아니에요. 간혹 복잡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강제집행까지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기본적인 3단계만 잘 지켜도 명도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명도, 정말 처음만 어렵지 한번 해보면 감을 잡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명도에 관한 기본적인 스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명도에 대한 내 마음의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기준만 확실하다면 행동과 말과 같은 스킬은 기준을 따라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기준을 잡으려면 이건 무조건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해보세요. 남들은 다 쉽다는데 나는 안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너무 쉽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낙찰받은 그 집은 정당하게 내 돈으로 낙찰받은 소중한 자산이에요.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적 관계를 내가 대신 정리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명도 때문에 괜히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명도 때문에 경매를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이라 낯설 뿐이지. 막상 해보면 의외로 별일 없을 수도 있고 혹시 예상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결국 다 지나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명도할 때 이사비는 얼마나 줘야 적절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놓치지 마세요. 부동산 현실주의자의 실전 경험 부동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